보험사는 보험사 입장대로 어떻게든 조금 줄이려고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병원은 어떻게든 더 병원 실손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운데에 지금 있는 사람은 뭐 환자분이 됐죠. 몸도 아픈데 보험회사는 돈을 못 준다. 병원에서는 이거 치료 맞으니까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정작 그 고통받는 거는 환자분들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편집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실손의료비 보험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기부담금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이게 대체 우선 뭘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신계약 약관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공제 금액이 10%가 돼 있어요. 입원할 때는 10% 공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 지급률은 보통 9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10%씩 제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기 부담금이 10%씩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0%씩 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월이 되면은 이게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2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90%가 아닌 100%를 지급하겠다는 게 이제 약관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금을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다. 200만 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20만 원을 이제 내가 낸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약관에 보면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그걸 넘는 부분은 보험회사가 다시 전액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신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계 용어라서 요거는 이제 2009년 10월 1일 날 그 이후로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자기부담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약관상에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급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보험 회사의 시스템 때문에 거의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보통 한 번에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은 2천만 원이 나오면 당연히 지급을 해주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 번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진단명별로 담당자가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한 피보험자에 대해서 여러 명의 이제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이걸 수기로 다 계산하지 않으면은 이게 200만 원이 초과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자분이 따로 연락을 해서 그때 이제 전화를 받아서 계산하지 않는 한은 보험사에서는 웬만해서는 계산을 잘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받는 분들이,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약관상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러면 제가 조금 쉽게 정리해보면,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네.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200만 원 이미 다 채우신 분들이 있는 거죠. 2천만 원치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금 200만 원이 이미 다 내가 부담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이제 병원에 가시면 그거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뒤에 또 청구하면 다 줘야 되는데 90%만 준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전 걸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워낙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수기로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10%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럼 이건 보험사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문제가 있긴 한데 보험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안 주려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들도 어느 보험사에는 지금 전산상으로 바로 계산돼서 나오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했다고도 하고 주려고는 하고 있으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 얘기를 하자면 그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누락이 되고 지급이 안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는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보험 계약에 대한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나요? 내용은 똑같이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 초과됐을 때 100%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효용성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이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 내가 병원비 얼마 나왔나 확인해보고 청구를 해볼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세대 실손 21년 7월 달에 이후에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다 이제 합쳐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급여 부분에
부분에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급여 부분이 암 환자라든지 뭐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 산정특례가 돼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1,014만 원. 14만 원. 네네. 14만 원이 넘어가면은 공단에서 무조건 돌려줍니다, 손을. 근데 약관상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한다는 또 규정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은 20%니까 예전에는 10%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급여 20%를 공제하거든요. 20%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1,000만 원이 넘어가야지 저희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돈을 100%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 상한제에 걸려서 다시 배틀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내용이 있다고 해도 효용성이 없는 약간 내용이다. 그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1년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전체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금 최고 소득 분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라도 병원을 많이 다니면 200만 원이 넘었을 때 결국 본인 부담 상한제로 돌려받기 때문에 이 약관 조항에 따라서 뭔가 보험사한테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거의 없죠. 사실 그 급여 부분에 전액 본인 부담금도 들어가고 선별급여라고 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 할 때 계산을 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그거를 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오늘 내용을 듣고 뭔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혹은 오늘 내용에 딱 들어맞는 적용 대상이 되는 어떤 보험 계약자분들, 피보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4세대 이전에는 비급여 부분도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조금 많이 받으신 환자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 입원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입원에 한해서만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입원 환자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을 조금 장기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아니면 수술비가 좀 금액이 크게 나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씩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바뀐 보험 말고 그 전에 이제 가입하셨 고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원 치료를 좀 오래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 부담금을 계속해서 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거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되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병원에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크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는데 병원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생각보다 돌려받으실 금액이 적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쯤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고객이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보험을 가입해서 응당 받아야 되는 돈인데 이건 사실 보험사가 그럼 이득금을 계속 챙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널리 보험사가 좀 싫어할 것 같긴 하지만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민아 팀장님과 유익한 시간 가졌는데 끝으로 마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뭐든 이제 당연히 약관상에 있는 내용을 받아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사 입장대로 어떻게든 조금 줄이려고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이고 병원은 어떻게든 더 병원 실손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은 뭐 환자분이 됐죠. 몸도 아픈데 보험회사는 돈을 못 준다. 병원에서는 이거 치료 맞으니까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정작 고통받는 거는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병원 말만 너무 믿지 말고 보험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너무 믿지 말고 그럴 때는 뭐 여기 한세영 변호사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뭐 여쭤본다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무슨 치료를 받기 전에 뭔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김민아 팀장님을 자주 모실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전문가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전문가 저서 이제 모셨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